47페이지입니다. 2번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시끄러워요. 다 들려. 너의 목소리가 들려. 자, 행위 제한은, 이거는 쉽게 말하면 건축 제한입니다. 건축 제한. 좀 넓은 의미라면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뭘 말한다고요? 여러 번 건축물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하는 것들입니다. 일종의 이렇게 건축 제한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도 지역마다 우리가 도, 관, 농, 자, 주, 상, 공, 녹, 1, 2, 3, 준, 중, 1, 유, 군, 전일준, 보생자, 보생기 하잖아요. 그죠? 이 용도 지역마다 이 용도 지역 안에서는 어떠한 건축물은 되고 어떤 것만 지어라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첫 번째 원칙으로, 자, 우리 국토법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다 정했어요. 1번, 쌍을 1번 나오죠. 그죠? 맨 끝에 뭘 한다고요? 대통령령입니다. 국토법은 안 써도 우리가 국토법 안에 있는 걸 배우니까 당연히 국토법이죠. 이 법에 있는 뭘로? 대통령령으로 정했습니다. 그 정한 게 뭐냐? 밑에 나오잖아요. 일종 전용조직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거 하면서 한 장 한 장 넘겨보세요. 보시면 용도 지역마다 다 나와요. 감탄사 필요 없어요. 한 번도 안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59페이지 상단까지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뭘 안 해, 안 하기는. 따라합시다. 버려. 이건 버리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거를 솔직히 외울 수도 없고요. 외원들 외웠어. 다 틀려. 이거는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것이고, 한 문제가 나오는데 매년마다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작년 28회 때 안 나왔어요. 올해는 몰라, 그는. 그래서 우리가 한두 문제는 찍어야지. 이거 여기서 만약에 두 문제가 나오면 그래도 안 하겠지만, 안 나오거나 나와도 한 문제니까 이 부분은 버리는 게 맞다. 왜? 중요하다고 이렇게 설명한 것도 물어도 모르는데 언제 이걸 해, 이거를. 버려. 아시겠죠? 네. 버리는 건 버리는 거예요. 꼭 보면 또 버려 해놓고 또 짓고서 까가 또 보고 있다 또. 보지 마세요. 저 두 분 봐요, 지금. 니 봤잖아. 내가 봤다 하면 싸우고 있어, 지금. 다 봤어. 그런데 예외. 자, 예외가 뭐냐? 국토법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안 한다. 다시 말하면 다른 법률로 한다고요. 다른 법령을 한다. 다른 법에 있는 개별 법령이죠. 일종의 개별 법령으로 한다. 그런데 얘가 더 잘 나와. 더. 그러니까 얘는 해야 돼요. 그게 어디 있느냐? 바로 59페이지 쌍가루 2번입니다. 건축 제한에 관한 특별 규정. 다시 말하면 국토법이 아닌 다른 법률. 아시겠죠? 다른 법률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예. 그 박스 안에 있죠, 그죠? 보시면은 먼저 1번은 뭐냐? 농림지역 중. 농림지역 중은 농림지역 안에서 그런 말이에요.
농림지역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뒤에 있는 거는 농지법으로, 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으로, 초지는 초지법을 한다. 국토법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농림 첫 번째, 농림지역 중에서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을 하고요. 국토법과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으로 하고요. 초지는 초지법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김에 2번. 두 번째. 자연환경 보전 지역 중에서 요 안에서, 그죠? 요 안에서 그 말이죠. 자, 책 봐요. 공원구역은 뒤에 거 자연공원법으로,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법,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등등은 문화재보호법으로. 그 다음에 해양보호구역은 줄여가지고 그냥 해양법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자, 수, 문, 해, 수. 자가 뭡니까? 자연공원법, 수는 수도법, 문은 문화재보호법, 해는 해양법, 수는 수산자원관리법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이제 농림지역 중에서 농산초. 하려면 다 따라해. 농림지역 중에서 농산초.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자수, 문해수. 다 따라하니까 다시 시작.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자수, 문해수. 다시 처음부터 시작. 농림지역 중에서 농산초. 한 번 더 시작. 농림지역 중에서 농산초. 두 번째 시작.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자수, 문해수. 한 번 더 시작.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자수, 문해수. 왜 강조하느냐? 섞어내요. 농림지역 중에서 자수, 문해수 틀렸잖아요. 아시겠죠? 섞어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헷갈려요. 또 하나, 앞자를 따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법률을 바꿔버립니다. 자연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수도법을 상수도로. 그러니까 앞자가 농산초, 앞자가 자수, 문해수가 아니면 무조건 걔는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한 번만 더 합시다. 위에부터 시작. 농림지역 중에서 농산초,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자수, 문해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자, 농공단지죠? 농공단지. 나는 농공단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국토법 맨날 찾아봐야 안 나와. 무슨 법? 산개법. 줄여가지고 산개법. 아시겠죠? 산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개법을 찾아야 이 안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나아가서는 준산업단지까지 전부 다 산개법에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도시지역으로 안 본다는 것이지, 얘도 산개법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얘는 산개법을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중요한 건 얘요. 예. 얘하고 특히 얘. 아우, 손가락 아파. 방금 칠판에 손톱 긁혔어요. 근데 칠판은 멀쩡하네. 자, 동그라미 2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3번. 용도 지역에서의 규모 제한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이따가 마지막 시간도 하겠지만 건축법에 가서도 해요. 자연스럽게 암기됩니다. 건폐율은 공식. 건폐율은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곱하기 100. 다 같이 시작. 건폐율은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곱하기 100. 짧게 하려고 그래 자꾸. 하려면 다 하지. 읽는 방법은요. 큰 것에 대한 작은 것의 비율,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율, 공식 바로 위에 거 줄거세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왜? 이런 것도 지문 뜨거든요. 뜬단 말이에요.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끝 됐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용도 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넘겨보세요. 나오죠, 그죠?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시끄러워요. 잠깐 왜? 했잖아요. 저랑 같이 하면 된다고. 지금 보는 순간 어떻게 외워? 내가 이거 외울 것 같으면 속을 때 같이 내가. 근데 저랑 같이 5분만 하면은 야 어느새 내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왜 못 믿어? 스스로를. 따라합니다. 대한민국 주부는 강하다. 안 되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고 못 먹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아가씨 못 먹는다 그럼 아가씨요 그는. 절로 보세요. 먼저 법에서 만든 것은 가령 법에서요 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이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법에서는 70이요. 최고 한도가. 그러면 대통령령에서는 이 범위를 벗어나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어떤 거는 70일 것이고 어떤 건 더 낮겠죠. 그죠? 그러니까 법 따로 외우고 대통령령 따로 외우면은 동시에 두 개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법을 무시하고 대통령령만 알면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게 법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법을 먼저 외우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대통령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용도지역의 순서를 모르면 못 외워요. 옆 하나하나 이렇게 외우려면 힘들기 때문에 일렬로 쭉 외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용도지역을 알아야 돼요. 자, 같이 해봅니다. 같이 해볼게요. 손 펴세요. 한 손만, 양손은 이제 교회 가서 하는 것이요, 교회 가서. 한 손만. 오른손만. 자, 건폐율은 손바닥 하나, 손바닥. 용적률은 손등입니다. 자, 손바닥. 자, 따라 합시다. 1, 2, 3, 준. 다시 한번, 전일준. 전일준. 5, 6, 7. 50, 60, 70이에요. 다시 한번 5, 6, 7. 일단 기본 페이스가 5, 6, 7이에요. 일단은. 약간 다르지만 우리가 건폐율 공부할 때 일단은 각각 용도 지역끼리 이렇게 구분합니다. 헷갈리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주상공만 알면은요 나머지는 쉬워요. 먼저 뭐라고요? 전일준 5, 6, 7.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전용 이렇게 요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건폐율의 최대 한도입니다. 50, 5, 6, 7 60, 60인데 근데 3종만 50이에요. 50 그리고 70 일단 기본 페이스가 5, 6, 7 3종 일반만 50 왜 그럴까요? 20층, 30층 올라가면 그만큼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폐율이 좁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손 펴요. 1, 2, 3, 준, 시작. 1, 2, 3, 준. 한 번 더 시작. 1, 2, 3, 준. 5, 6, 5, 7, 시작. 5, 6, 5, 7.
5가 좀 작잖아. 그죠? 5, 5, 6, 6, 5, 7. 시작! 5, 5, 6, 6, 5, 7. 한 번 더 시작! 5, 5, 6, 6, 5, 7. 반복해서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1, 2, 1, 2, 3, 준. 시작! 1, 2, 1, 2, 3, 준. 5, 5, 6, 6, 5, 7. 시작! 5, 5, 6, 6, 5, 7. 다시 한 번. 중1, 6은. 중1, 6은. 9887. 9887. 9887. 근데 공부할 때는 구파발. 지금 열차는 구파발행입니다. 몇 호선? 7호선 되겠습니다. 지방 가면 다 속아요. 다 속아요. 진짜인지 알아. 그러니까 여기선 조심해야 돼. 다 알잖아. 그죠? 그러면 틀린 게 뭐예요? 아줌마! 틀린 게 뭐냐고! 몇 호선이죠? 구파발 몇 글자야? 따라합시다. 공부할 땐. 공부할 땐. 7호선 타고. 진짜 탈 땐. 몇 호선이에요? 3호선이에요. 3호선. 공부할 땐 집에 가서는요, 몰라. 그냥 988, 7호선. 다, 그래도 다 믿어. 따라합시다. 구파발7. 구파발 7호선. 아시겠죠? 구파발7.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요, 전부 다 70이요. 70. 왜 70인가를 보니까 이 글자가 딱 70. 딱 70. 그죠? 70이요. 그죠? 전부 다 70이요. 그러니까 주상공만 공부하면은 90% 한 겁니다. 왜? 아무래도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관농자는 아무래도 보존 쪽으로 가다 보니까 건폐율이 다 거의 비슷해요. 요까지. 그러니까 그 주거지역에서 가장 높은 게 얼마죠? 70이죠. 그러니까 법 만들 때는 얼마? 70% 이하라 그 말이에요. 상업지역 얼마? 90이죠. 법에서는 90 이하로 하라. 공업지역은 90, 70 아무거나 그냥 70으로. 70으로 하라 그 말이죠. 7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했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대통령령을 알면 가장 높은 게 법이다. 그러니까 법을 먼저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5, 5, 6, 6. 손 피세요. 볼펜 놓고 시작. 5, 5, 6, 6, 5, 7. 9, 8, 8, 7. 공업지역 70. 금방 하잖아, 금방. 녹지지역은요, 아무래면은 녹관 농자는 개발보다 보존 쪽이다. 그래서 무조건 기본 페이스가 20%. 뭐라고요? 20%. 그러니까 얘도 20, 전부 20이죠. 전부 20입니다. 얘가 20이니까 당연히 얘도 20일 것이고, 얘가 20이니까 얘도 당연히 20이죠. 계획관리만 40이요. 그러니까 얘가 잘 나와, 시험에. 다 20. 뭐만? 계획관리만 40.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거 10초면 다 외워요. 시작. 5, 5, 6, 6, 5, 7. 9, 8, 8, 7. 공업지역 70. 계획관리 40. 나머지 20. 끝에서 끝. 자, 용적률 보겠습니다. 먼저 용적률은 그 밑에 다 잘 나와 있죠. 얼마 이상, 얼마 이하예요. 그죠? 근데 얼마 이상은 안 중요해요. 최대 용적률이 몇 프로까지냐? 그러니까 얼마 이상은 할 거 없습니다. 최대 얼마까지냐? 그걸 물어봐요. 용적률. 용적의 적자가 뭐예요? 싹을 적자. 1층, 2층, 3층. 그러니까 최소 쌓는 것이 몇 층이죠? 2층까지죠. 그래 안 그래요? 최소가 곱하기 2. 얼마죠? 100. 자, 손등. 여기서 50층 올라가면 돼. 100.
150, 200. 안 따라할 거예요? 시작. 100, 150, 200, 250, 300, 500. 500. 시작. 100, 150, 200, 250, 300, 500. 지금 알았어요? 시작. 100, 150, 200, 250, 300, 500. 그러니까 1, 2, 1, 2, 3, 준 100, 150, 200, 250, 300, 500.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금방 외워요. 우리가 노래 부를 때에도 그냥 노래 부르는 것하고 이렇게 율동을 이렇게 하면서 하면 더 노래가 잘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앞사람 때문에 칠판이 안 보인다. 그러면 용적률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 100, 150, 200, 200, 300, 500. 자, 그 다음에 100, 150, 200, 250, 300, 500. 그러면 주거 지역의 용적률은 최대 얼마? 법에서 500이요. 500. 그리고 상업지역은 처음에 딱 시작할 때가 헷갈려. 얼마였더라? 그거를 우리가 미리 공부하자고요. 500 곱하기 3. 그죠? 곱하기 3. 얼마예요? 못 곱해? 얼마요? 1500. 근데 왜 대답이 현찮아, 이렇게? 1500. 에서 200씩만 내려갑니다. 1500, 1300, 1100, 900. 쉽잖아요. 시작! 1500, 1300, 1100, 900.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장 가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묻는 문제는 12문제 중에 무조건 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건폐율을 묻던 용적률을 묻던 아니면 같이 묻던 간에 한 문제 꼭 나와요. 나와요. 이럴 때 요 풀 때 주변을 싹 보면은요, 저 끝에 앉아가지고 혼자 볼 거 없어. 여 출신이야. 아시겠죠? 같이 하면 되냐. 다시 시작. 1500, 1300, 1100, 900. 곱했죠? 나눠버려. 3. 얼마예요? 300. 그게 300, 300, 300. 50씩 올라갑니다. 300, 350, 400. 금방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법에서 얼마나 정했을까요? 얼마라고? 1500. 최대 1500 이하. 공업지역 용적률은 최대 얼마? 400 이하. 그러니까 반복된 얘기지만 대통령령을 알면 법은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녹지지역은요, 일단은 용적 쌓는 거니까 기본 페이스가 80이에요, 80. 80인데 개발이 좀 가능한 곳은 100이에요. 그러면 보나마나 보존 녹지는 80일 것이고, 그죠? 80이고, 자연 녹지는 개발이 허용되는 거니까 얼마에는? 100이겠죠. 근데 생산 녹지도 개발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요 개발되면 개발. 유보. 100이에요. 100. 재난경 당연히 얼마일까요? 80이니까 보존 관리도 80. 농림이 80이니까 생산 관리도 80. 계획 관리는 100이죠. 100. 이렇게. 중요합니다. 막상 책 볼 때는 어떻게 외워? 하지만 같이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제 후배는요, 이거 못 외워가지고 이거 분명히 나오니까 공부하사가 너무 안 돼, 그냥. 얼마나 강의 편향하는지 몰라. 자, 따라 합시다. 다 같이. 손등. 시작. 100, 150, 200, 250, 300, 500 곱하기 3, 1500, 1300, 1100, 900 나누기 3, 300, 350, 400.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계획 관리는 100, 나머지 80. 자, 한 번 더 하고 넘어갑니다. 자, 용도 지역부터. 도관농자 다 같이 시작. 도관농자 주상공록 전일준 1, 2, 3 준 중1, 6군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다 했죠, 그죠? 자, 건폐율
건폐율 시작. 1, 5 좋습니다. 시작. 5, 5, 6, 6, 5, 7, 9, 8, 8, 7. 공업지역 70, 계획관리 40, 나머지 20. 용적률 시작. 100, 150, 200, 250, 300, 500 곱하기 3, 1500, 1300, 1100, 900 나누기 3, 300, 350, 400.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끝. 반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입니다. 밑에 3번.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별 규정이에요. 특별 규정. 여기 있는 것 말고 다른 것도 특별하게 건폐율과 용적률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박스까지만 하면 돼요. 박스까지만. 다시 말하면 특별 규정인데 특별 규정. 이 부분은요. 솔직한 얘기로 시험에 하나에서 2개 정도만 몇 년 거치 한 번 뜹니다. 한번 떠요. 뭐가? 가로 3번만. 그런데 저를 보세요. 이것은 저를 봐요. 쓰지 마요. 이거 지금 안 할 거예요. 쓰지 마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스스로가 나 이거 이제 확실히 알아. 100% 본인이 건폐율, 용적률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이것도 지금 처음 해가지고 이제 헷갈려 죽겠는데 이걸 언제 하고 있냐고 이거를. 요것도 내가 암기 방법이 있어요. 있으니까 지금 좀 참으라고요. 아시겠죠? 먼저 요거 3월달 이후에 해도 돼요. 요거는 한 3분이면 끝나. 끝나니까 요걸 정확하게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나가선 용도 지역까지 용도 지역, 건폐율, 용적률 아시겠죠? 완벽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3번의 요 표는 다음 파트 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하시고요. 넘기세요. 가로 4번은 안 합니다.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왜? 내가 자꾸 속아.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작년에 안 하다가 혹시나 나올까봐 또 했다가 또 안 나왔어, 또 안 나왔어. 올해부터 안 하려고. 아시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요 파트에서 한두 문이 나오는데, 여기서 내면 냈지, 이걸 안 내고 이걸 낼 리는 없겠더라고요, 보니까요. 혹시나 나온다면 그냥 원망치 말고 그냥 볼펜 굴려가지고 그냥 찍으세요. 아시겠죠? 버리세요. 제가 책임집니다. 자, 바로 쌍가로 4번. 요거 중요합니다. 쉬운 것들일수록 잘 나와요, 시험에.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가로 1번, 가로 2번 묶으세요. 가로 1번, 가로 2번 묶으세요. 아시겠죠? 이게 뭐냐? 저를 봐요. 만약에 지금 용도 지역으로 지정하려 그래요. 아직까지 도, 관, 농자가 없는 거야. 근데 없지만은 용도 지역은 아직까지 없지만은 그 땅에 소유자는 있다는 얘기죠. 당장 지금 나 건물 주고 싶어 했을 때에 그럼 어느 지역의 용도 지역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서 허가해 줄 거냐 그 얘기죠. 가장 센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 도시 지역으로 해줬다가 나중에 야 거기 개발하면 안 돼. 다시 묶어야 돼. 안 돼. 어려워요. 안 돼 이제. 근데 가장 센 걸로 해줬다가 안 맞으면 풀어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센 게 뭐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보전자가 들어가요. 아시겠죠? 보전자. 그러면 용도 지역이 지정 안 됐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그 얘기예요. 자, 저를 봐요. 현재 도관농자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주상공록이 없다면 어느 용도지역? 예? 아니 지금 돼 있다고. 주상공록이 없다고요. 녹지지역이 하나예요, 하나? 뭐요? 보전 녹지지역.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요. 자꾸 이거 하세요. 하다 보면 언젠가 맞아요. 뭐라고요? 보전 녹지지역. 아, 괜찮아요.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보전자 들어가는 거예요.
녹지 지역 중에서도 보존 녹지 지역. 현재 관리 지역인데 보생계가 없다면 그때 뭐요? 보존 관리. 그 얘기예요. 그냥 보존자, 보존. 가로 1번과 가로 2번 그 얘기예요. 파랗게 되어 있지, 그죠? 예. 상가 5번은 하지 마세요. 나중에 봐서 하든가. 자, 넘기세요. 자, 이제는 용도 지구입니다. 아, 이거 개 있었네. 요겁니다. 이제 용도지 끝났고요. 요거. 용도지구. 당연히 용도지구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건 당연하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잖아, 주어가. 그죠? 용도지구란, 일단 저를 봐요. 용도지역, 두 번째가 용도지구, 세 번째가 용도구역이에요. 용도지역이 우리 자녀의 첫 번째 애라면은 용도지구는 둘째 아이고요. 용도구역은 셋째 아이입니다. 왜? 둘째 아이로서 첫 번째 아이가 못하는 것을 좀 보상받기 위해서 둘째 아이가 필요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이 만약에 너무 강하다면 용도지구로 완화시키고, 약하다면 용도지구로 강화시킵니다. 그러면 목적이 완화시키기 위해 했을까요? 강화시키기 위해 했을까요? 그렇죠. 법률은 강화 또는 완화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강화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더 세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만으로 안 되니까 더 센 거 용도구역 한단 말이죠. 책 보세요.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줄구세요. 이미 앞에 첫째 아이인 뭡니까?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으니까 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를 봅니다. 용도 구역 파트 가면은요, 앞에 있는 용도 지역과 지구가 두 개 다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이따가 할 때. 그러면 상관 2번 용도 지구의 지정 1종류 요거는 뭡니까? 총 9개. 물론 10번째는 대통령령이니까 9개는요. 법률에서 만든 것이고, 아시겠죠? 만든 것이고, 여기에서 세분된 것은 대통령령으로 세분한다. 이것이 바로 올해 4월 19일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그 세분된 것이 이제 나왔어요. 프린트. 나왔단 말이에요, 프린트. 자, 먼저, 저를 보세요. 첫 번째 용도지구는 법에서 만든 것이 몇 개예요? 9개예요. 10번째는 뭔지 압니까? 10번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 아예 없습니다. 9개 다예요. 대통령령은 이미 9개를 그 중에 일부를 세분시킨 것 없지 새롭게 만든 건 없습니다. 그래서 9개만 적어놓은 겁니다. 9개. 첫 번째가 경관지구, 취락지구, 보호지구, 고도지구, 복합용도지구,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방제지구, 방화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자, 다 같이 시작. 경관지구, 취락지구, 보호지구, 고도지구, 복합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방제지구, 방화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몇 개예요? 있지니, 산시, 고록, 히치, 하치, 규. 그렇죠? 9개죠, 그죠? 자, 저를 봐요. 지난달 10월 달에는 제가 이제 법 바뀌기 전에 있는 용도지구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설명한 것이고, 지금은 그냥 바뀐 것 자체를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요 9개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국회에서, 법에서.
여러분은 다 외울 필요 없지만은 외모되면 좋죠, 뭐. 외모 좋죠. 자, 따라합니다. 경치 보고. 그래, 경치 보고. 그러니까 앞으로 3월들 날 풀리면은 잠깐 공부 접고, 뭘 보고? 경치 보고. 여름 되면 따라합시다. 복날에 게도 먹고. 따라요. 복날에 게도 먹고.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냥 안 돼. 나 못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몰래 먹어, 못 먹어. 따라해. 경치 보고. 복날에 게도 먹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방방 뜨잖아. 방방특. 방방특. 다시 한번. 경치 보고. 복날 게도 먹고. 그러니까 주변 옆 사람 지역이 어떻게 한다고요? 방방 떠. 방방 뜬다. 그죠? 다 외웠죠? 그죠? 요것이 두 번째. 대통령령이죠. 대통령령으로 이 중에서 세분한 건 대통령령 5개예요. 이 9개 중에 5개만 대통령령으로 세분됐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예요. 먼저 요거 경관지구, 취락지구, 보호지구,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하고 방제지구입니다. 고도지구는요 아예 이제 세분된 게 없습니다. 없고 그대로 그냥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면 경관지구는 뭐냐? 따라요. 자시특. 자가 뭐 자연경관. 시가지 경관. 그 다음에 특화. 그래서 일단은 이걸 해야 됩니다. 자시특. 저를 봅니다. 용도지구는요 내는 유형이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단은 각각 용도지구별로 연결된 용어 정의가 맞는가 틀린가 요거 하고, 두 번째, 세분된 것들이 옳은 것 틀린 것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분되었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따가 배울 행위제한입니다. 행위제한. 네. 그럼 따라합시다. 자시특. 그러면 저기 책 봐요. 먼저 프린트. 자, 외우는 방법은요 우리가 딸딸딸 다 외워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경관은 뭐냐, 그 내용 보니까 자연경관자 들어있네. 끝.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가지 경관지구는 마찬가지로 시가지 경관 들어있네요. 특화는 뭐냐? 특화는 두 번째 중간 특별한 경관이네요. 그렇죠? 처음부터 뭐 산지 구릉지 뭐 어쩌라고 그걸 필요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방제는 뭐냐? 뒤에 거 방제는요 원래는 법에요 시가지가 먼저 나와요. 원래는 시자인데 저를 봐요. 여기서 자시특이니까 내가 일부러 이것도 자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똑같이 공부하기 편하게 자시특 자식 아시겠죠? 자식 괜히 했네. 자, 그 다음에 뭐 호응이 없어. 뭐 웃든지 뭐 비웃든지 응? 뭐 감탄사를 하든지 뭐 해야든지. (6.25) 때 들은 얘기인데 6.25 때 충청도가 좀 느리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경상도에 비하면 상당히 느려요. 요건 좀 빠르지만 느려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뭐 연대장 등등이 왜 충청도 부대만 나가면 왜 다 깨지고 오느냐. 이 중대장이 이거 좀 빠릿빠릿한 중대장 없냐.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구했는데 경상도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어요. 그 경상도는 뭐 됐나 안 됐나 박어 엎드려 그냥 빠르게 훈련해가지고 이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중대장 앞에 있다 보니까 100m 전방에 북한 놈들이 막 쳐들어오면 총 쏠라 그러고 수류탄을 던지려고 하는데 그냥 갔다간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마카수구리. 그러니까 충청 사람 중에서 뭔 소리요 하다가 그냥 따라하다가 반은 엎드렸는데 반은 뭣도 모르고 있다가 뭔 소리요 하다가 다 죽었어 그냥. 마카수구리가 뭐야? 마카 전부, 수구리 엎드려, 그 얘기예요. 마카수구리 전부 엎드려, 그 얘기입니다. 마카 그런 게 있어. 하여튼 서울 사람 몰라 그런 말. 그래가지고 깨져가지고 갔는데 중대장과 연대장한테 뒤지게 받은 거야. 야 이놈아, 표준말을 써야지. 마카수구리가 뭐냐. 지금 앞 전선 지역에 지금 또 북괴군 쳐들어오니까 빨리 보충해서 나가 그런 거야. 나갈 때 너 절대로 알지. 사투리 쓰지 마. 표준말 써. 예, 나갔습니다. 그래갖고 전부 엎드려 해가지고 금방 막 1시간 안 돼가지고 나갔는데 그 위치에서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진 겁니다. 그래갖고 막 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표준말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아까 맨째로 그래서 다 죽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 책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지루해가지고 또 지루하면 또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방제지구가 시가지가 먼저 있는데 암기 편하게 자시득 해서 그냥 자시. 왜? 용어가 같거든요. 단지 자연방제는 뭐냐? 앞 단어 토지 동그라미 했어요. 자연 두 글자, 토지 두 글자. 시가지 세 글자, 건축물 세 글자. 또 하나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자연으로 가면은 건물보다 뭐가 더 많아? 토지가. 시가지로 가면 토지보다 뭐가? 건축물이. 다 외웠죠, 그죠? 뒤에 내용은 뭔데? 알 거 없어요. 보호지구. 자, 역중생. 요거. 뭐라고요? 역중생. 따라합니다. 역중생.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길어죠. 주요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그 다음에 생태계 보호지구인데 그 내용이 그냥 뭐 특별하게 단어 줄 안 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역사, 문화, 환경이니까 뭔가 문화재, 뭐 사찰 등등 뭔가 역사, 문화적으로 그런 말 자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틀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중요시설물은 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중요시설물, 뭐 항만, 공항 등등등등. 생태계는 야생, 동식물. 그렇죠. 내용은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칠학지구. 요거 칠학지구는 자연칠학, 집단칠학입니다. 자, 집, 시작. 자, 집. 자, 저를 보세요. 우리 보통 시골 가면 모여있는, 웃지 마. 시골 가면은 모여있는 칠학지구가 일반적으로 전부 다 뭐예요? 자연칠학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토법에서 녹관농자. 국토법상 뭐라고요? 녹관농자 안에서 땅이 있다고 너들 맘대로 건물을 다 지어버리면 보존되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을 이렇게 몰아서 여기서 마을 형성해서 살아라 라고 지정하는 것이 자연칠학지구예요. 그런데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면 용어가 바뀝니다. 뭐로? 집단칠학지구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은 자연칠학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집단칠학지구. 그것만 달라요. 자, 그 다음에 하나 개발지능지구입니다. 이거요. 관, 산, 주, 복, 특. 따라합시다. 관산주복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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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관광휴양은 말 그대로 그 말 들어 있습니다. 휴양은 관광휴양 기능. 산업유통은 산업이 공업이니까 공업, 유통물류 기능. 주거니까 주거 기능. 그러니까 복합하고 특정이 잘 나와요. 복합은 뭔가 두 개 이상이 섞여 있다 그 말이죠.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 기능 중 몇 개 이상? 줄 거요. 둘 이상 볼 거 없어요.
둘 이상 그는 복합. 둘 이상 뭐라고요? 복합. 특정은 뭐냐?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기능, 왜? 요거 빼놓고 다른 것. 왜? 외자가 들어가면은 특정이야. 둘 이상 복합, 왜? 특정. 끝. 됐습니다. 우리가 좀 쉽게 해야 됩니다. 내용을 다 읽으면서 이해하고 외우고 하면은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9개 중에 몇 개만, 5가지만 세번됐다. 경관지구 자시특, 시작 자시특, 신학지구는 자집, 그 다음에 보호지구는 역중생, 개발진흥지구 관산주복특, 방제지구는 자시.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이제 거기 64페이지 상가로 2번에 가로 1번 종류. 여기 있는 이 종류는 법에 있는 것이고, 가로 2번 세분 1번 국장, 시도지사, 대장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했는데 4월 19일 이후 나왔는데 이미 벌써 시행은 그때 하겠지만 이미 만들어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파트에 이 표가 들어간다. 그래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도 바뀌었어요. 2번. 자, 프린트 넘겨보세요. 바로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 바뀌었어요. 2번 시도지사 대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할 때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를 줄 거예요. 경관지구를 추가적 세분이니까 가로 안에 특화 경관지구도 경관지구의 세분도 포함. 그냥 자시특 다 된다 그 말이에요. 다 된다. 그 다음에 요게 추가된 겁니다.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요게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뭘로? 조례로. 저를 봐요. 첫 번째 법, 두 번째 대통령령, 세 번째가 뭐냐면 조례. 조례로 책은 책이고 정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조례로 두 가지입니다. 3번 하려면 해라. 3번. 이게 3가지야. 3개야. 조례로 새롭게 신설하려면 해라. 이건 3가지입니다. 3분이니까 3개고요. 신설이니까 3가지야. 얘가 뭐냐? 경, 중, 특. 3가지죠? 경, 중, 특. 경이 뭐죠? 경관지구. 저를 봐요. 경관지구가 이미 벌써 자, 시, 특으로 3분 되었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3분을 하려고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자체에 있다가 야, 이런 용도지구는 처음 보는데 그렇다면은요, 조례로 3분 시킨 겁니다. 아시겠죠? 3분 시킬 수 있다지, 3분 된 것 자체는 시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어디 있습니까? 중요시설물 중에서 요것만. 아시겠죠? 얘만 3분이 가능하다. 뭘로? 조례로.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있죠? 얘는 아예 3분 되지 않았지만 조례로 3분이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따라합니다. 경중특. 사안이 경중하죠. 경중특. 그리고 새롭게 신설. 그냥 아예 그냥 3분 된 걸 또 3번 하지 말고 아예 아싸리 처음부터 새롭게 만들려면 만들어라. 조례로. 관계없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정말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하라 그 말이에요. 이거 책 봐요, 책. 신설. 3번에. 신설. 시도지사 대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밑에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세 번째 줄 파란 거 봐요.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 현재 법과 대통령령으로 만든 용도지구 말고 새롭게 그 말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번이 뭐냐? 그냥 마지막 줄. 정말로 부득이할 때만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2번은 뭐냐? 행위 제한, 건축 제한, 행위 제한은 최소 한도에 그쳐라. 행위 제한, 최소 한도 그쳐라 그 말이죠. 그리고 요겁니다. 이제 용도 지역 또는 용도 구역 내에서 완화하는 뭐하는 완화 이거 중요해요.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절대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완화를 강화로 바꿔 나옵니다. 그거 주의하세요. 풀어주는, 완화시키는, 속보이는 그런 짓은 하지를 말아라 그 얘기죠. 완화. (4번) 방제지구의 지정 보겠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장은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지역에 대하여 방제지구 동그라미 하세요. 이 뚝이 무너지면 우리 마을 잠겨요. 잠기니까 미리미리 방제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반드시 의무적이에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이럴 때 끝에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에는 줄거세요. 방제지구의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을 하라 그 말이죠. 어떨 때 반드시 지정하냐? 1번과 2번이에요. 가볍게 외우지 마세요. 읽어보면 다 압니다. 1번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두 번째,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번 이상,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반드시 방제지구로 지정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5번 복합용도지구의 지정인데 프린트 대통령령으로 이제 세분시켰습니다. 프린트 뒷장에 가로 5번에 그러니까 복합용도지구가 이렇게 가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으로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된 겁니다. 자 1번 시도대장은 일반 주거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에서는요 주거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만 나와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그 중에서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만 아시겠죠? 다 같이 시작.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한 번 더 시작.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여기 용도지역에서만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그라미 2번 정했잖아요. 시도지사 대장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첫 번째 기억, 용도지역의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에 줄거세요. 건축 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하다면 그때 지정합니다. 건축 제한만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할 것. 니은 간선도로의 교차지, 대중교통의 결절지 등 토지 이용 및 교통 여건에 변화가 큰 지역 또는 용도 지역 간의 경제 여건, 가로변 등까지는 그냥 참고하시고 줄거서야 되겠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앞에 거 등등등등 아시겠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디귿 동그라미 하세요. 나 같으면 이제 정답 디귿을 합니다.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 지역 전체 면적이 얼마? 그렇죠.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할 것. 3분의 1을 2분의 1로 3분의 2로 얼마든지
바꿀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거 주의하시고요. 리얼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체계적,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정 대상자가 국장이 정하여 줄 것이에요.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그러니까 내용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줄끈 것도 위주로 그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할게요. 책 봐요, 책. 지정 제한. 지정 제한. 시도지사 대장은 용도지구별로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해야 하는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이 도시군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 용도지구를 정하면 안 된다. 당연하죠. 하지만 가로 안에 고도, 취락, 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얜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고도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따라합시다. 고치게. 왜 그런가? 바로 밑에 이어져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밑에가 하면은 당연히 알게 됩니다. 따라해요. 고치게. 됐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